코로나를 대응하는 이 감염병을 대응하는 스마트 병원이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국가 차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스마트 병원의 비대면 의료 정보가 확대되는 이런 가속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그 스마트 병원 과업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냐 하면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그 중환자실 서비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4개의 컨소시엄들은 그 감염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자산 관리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로 IoMT 서비스 형태를 적용을 해서 스마트 병원에 이 시범 사업들을 적용하는 형태로 지금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블루투스 그리고 고대역폭의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구현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IoMT를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IoMT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알고 계신 그 사물 인터넷이 의료 분야에 이제 적용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사물 인터넷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실시간성, 연속성을 가진 히스토리 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캡처링하지 못했던 영역을 재발견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로컬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을 해서 의료진들이 직접 그 데이터를 보고 진단을 하고 진단된 결과만 의료정보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반면에 이제 이런 IoMT 서비스가 적용이 되게 되면 매 분단이 이런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발견되지 못했던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숨어있던 데이터에 이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알고리즘과 분석 추론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향후 그 예측되는 그러한 그 변화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그 코로나 대응 스마트 병원은 기본적으로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와이파이 6나 그 센서 네트워크, 5G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본이 근간이 돼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런 그 신기술,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AI, CBM, ICT 신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코로나를 대응하는 스마트 병원의 서비스 모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oMT 서비스를 환자의 그 페이션트 저니 분석에 따라서 그 적용 서비스들을 이렇게 도식화한 장표인데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퇴원해서 자가 관리할 때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IoMT 서비스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내원을 할 때 스마트 환자 분류 그리고 뭐 문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모바일 기반으로 예약 접수를 한다든지 푸시 메시지를 알려준다든지 이러한 그 비대면 의료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병동에 접근하게 되면 IoT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의료기기들, IoT로 연결된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접목이 돼서 그 뭐 체온계, 혈압계, 뭐 심전도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그 무선 기반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쌓여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병원에 이제 그 퇴원을 해서 자가에 있을 때도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 다양한 그 애프터케어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IoMT 서비스들이
병원의 전 진료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oMT 서비스를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병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자동화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병원 및 환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환자 편의 제공 서비스, 실시간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스마트 병원을 이루는 그런 그 서비스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대응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감염 관리 체계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러한 감염 관리 업무들이 상당히 대두되면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모바일 병원 서비스입니다. 병원 내 이제 모든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 주차 안내라든지 병원 내 길찾기라든지 다양한 그 환자용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내원 그 신청을 한다든지 검사 결과를 조회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앱 서비스들이 전부 그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문하는 대부분의 그 방문객들은 병원 내 가장 불편한 요소들이 병원 내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라든지 원무과에서 접수 대기라든지 이러한 대기 시간에 대한 가장 불편함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대부분 이러한 모바일 앱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그 IoT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 대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관리, 환자 케어 시스템입니다. 병원 내에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와이파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와이파이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조건 하에 이러한 그 스마트 패드나 태블릿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병원 내 그 의료진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환자와 대면 진단을 할 때 그 의료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고 의료진들은 진료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 환자 케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드사이드 이제 서비스로서 이제 VIP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병원 내 공동병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뭐 TV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환자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VIP 객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드사이드에 별도의 그 모니터를 두고 모니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VOD 고객 맞춤형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주치의는 이러한 그 담당 주치의는 환자들과 영상 통화를 기반으로 회진을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VIP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VIP 룸에 대한 그 병실 공실률을 낮출 수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 관리 이제 스마트 의료 정보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대표적인 IoMT 서비스로 이제 널스콜 서비스 기존의 그 병상의 콘솔에서는 널스콜이 대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기반으로 이렇게 누르면 호출해서 간호사가 와서 그 해당 그 오다를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병상 콘솔에 이런 QR코드나 이런 그 앱을 구성을 해서 그 항목별로 세분화된 오다를 내려서 병원 내 간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병상 내 너스콜 서비스도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이제 수액 관리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컨트롤하고 수액의 투입량, 뭐 잔여 시간, 뭐 이런 알람 서비스, 투액 속도 등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들의 그 동선도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시브 소자라고 하는 이제 전자종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아이디 카드를 이 병상 콘솔 내에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작업으로 병상에 부착하던 아이디 카드를 디지털화 시켜서 원무과의 그 환자의 그 병동과 병실이 이렇게 그 적용이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이러한 그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아이디 카드에 입력을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요 해당 소자는 이 패시브 소자이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의 평상시에는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의 효율성도 되게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리테일이나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집중 케어가 필요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는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 의료기기를 몸 안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그 집중 치료가 필요한 그 환자들의 데이터, 신체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 지수 모델이나 예측 모델을 적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제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그 의료기기 자체도 지금 현재 그 의료 수가 반영의 프로세스를 지금 태우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상당히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 내 스마트 병원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요. 병원 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이동형 의료 물품이나 자산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입니다. 병원 내에 그 간호사들이 대부분 14% 이상의 시간을 의료 물품 관리나 찾기에 소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시스템 어, 블루투스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요 의료기기나 자산에 비콘 태그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모바일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화된 이런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병동 내에서 이런 부족 기기를 파악하고 유지 보수나 뭐 이런 부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또 하나인 환자의 일탈 알림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요. 환자의 무단 이탈이나 외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금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 그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병동 내에 가상의 그 지오 펜스라고 하는 펜스를 쳐서 환자는 이런 그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를 착용을 해서 환자의 일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료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보호자들에게도 같이 푸시 알림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모델입니다. IoMT, IoT 이러한 서비스 인프라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다양한 뭐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가능한 손쉬워집니다. 그래서 병실 내에 그런 센서 모니터링 같은 부분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뭐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센서 기반으로 최적의 병실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착용 그 웨어러블 그 의료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바이탈 사인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간호 업무 중에 가장 그런 반복적인 그 환자 체크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형태의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다양한 그 약품과 약물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냉장과 냉동기기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센서를 부착을 해서 IoT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온도 모니터링하고 알람까지 띄워줄 수 있는 서비스도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 IoMT 서비스라고 하는 의료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그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꼭지 중에 하나인 스마트 감염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 병원의 그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이 뭐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기존에는 그 집단 감염으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됨으로 해서 병원이 아예 그 폐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역학조사 시스템과 이런 그 서비스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밀접 접촉자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병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학조사 시스템으로 이 다양한 위치 정보를 이렇게 추적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감염관리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 서비스 개념도 아키텍처인데요. 스마트 감염관리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병원 내에 운영하고 있는 그 레가시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환자 정보나 이런 그 병원 내 그 DB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양한 출입 관리, 출입 인증 관리, 그리고 감염 관리,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이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의 CCTV 인프라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뭐 안면인식, 출입인식 시스템, 뭐 바이오 이런 단말 인증 단말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콘이나 모바일 RFID, QR 바코드 등의 다양한 인증 매체나 IoT 디바이스들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스피드 게이트라든지 이러한 출입 탐지 솔루션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디바이스들이 발생시키는 이런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이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대폭의 네트워크 인프라들이 구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블루투스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된 데이터들은 다 저장이 돼서 분석 플랫폼에서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위치를 분석한다든지 각종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접목을 시켜서 해당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염관리 서비스의 이제 대표적인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병원 내에 진입하는 방문객들의 엄격한 출입 통제입니다. 스마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이런 병원에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의 그 모바일 기반으로 사전 문진이 되지 않으면 현장 문진을 통해서 모바일 출입증이나 현장의 그 페이퍼 출입증을 발급을 하고요. 발급된 출입증을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인증 매체들, QR이나 바코드, RFID와 같은 인증 매체를 통해서 감염관리 시스템에서 본인 임을 확인하고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문할 때는 발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열이나 마스크 검사를 해서 입문하는 절차를 통해서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환자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역학조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위치 추기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환자들에게는 비콘 태그라든지 웨어러블 형태의 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환자들끼리의 그 환자와 직원들, 일반인들끼리의 그 접촉 시간, 접촉 공간에 대한 특성, 감염에 대한 위험도 등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접촉자들 사이에 연관성을 통해서 그 N차 감염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내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해서 밀접 접촉자들을 추려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병원 내에서 그 역학조사를 하는 그 동선관리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병원 내 CCTV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영상 분석 그 서버와 GPU 기반의 영상 분석 서버와 영상 분석 엔진을 구성을 해서 병원 내에 산재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인식되는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데요. 최초의 병원에 입문하는 그 방문객들의 안면 정보와 그 바디 옷 정보 그리고 바디 스켈레톤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랜덤 아이디를 발행을 시키고요. 그 해당 랜덤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매칭되는 형태의 그 사람들을 그 곳곳에 있는 CCTV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반으로 존 단위로 이 해당 그 공간 동선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시간대에 그 수집된 그 방문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통계 정보를 출연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염 관리 업무의 그 종합적인 그 어드민 펑션들이 이제 좀 많이들 필요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염 관리 시스템에서 출입자 그 병원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그 사전 문진이나 현장 문진 그리고 문진 컨텐츠들을 관리하고 출입자들을 등록 삭제 수정하고 이런 뭐 개인정보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문진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그 감염 관리 어드민 펑션들이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수천 명, 적게는 많게는 수만 명까지도 방문하는 대형 병원에서는 이러한 그 업무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부분 좀 이렇게 준비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 스마트 병원을 구성하는 그 IoMT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감염 관리 서비스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스마트 병원의 그 서비스 통합 모델은 차세대 이런 스마트 병원 인프라, 그 와이파이라든지 BLE 센서 네트워크,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런 그 인프라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기관계 시스템의 히스나 EMR 같은 기관계 시스템과 연계되는 각종 연동 인터페이스들이 확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한 EI 모듈이라든지 웹 형태의 그 API 호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구성이 돼줘야 될 것이고요. 각각의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치 기반의 서비스, 그리고 IoMT 서비스,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역학조사 감염관리 출입 통제와 같은 이러한 전체적인 스마트 감염관리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스마트 병원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서비스들이 적용되게 되면 그 기대 효과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방문 고객들은 그동안 불만스러웠던 그 진료 대기 시간,
사전 예약이나 뭐 진료 알림, 길찾기 등으로 해서 이용 시 편의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고요. 환자나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알림 서비스로 보호자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간병할 때 피로도도 상당히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료진이나 관리자들 분들은 생산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감염자 동선 관리나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A 병원의 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껏 계속 이제 그 출입 통제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다단계별 그 인증 체계를 거치는 출입 통제 서비스를 그 최근에 지금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런 감염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서는 이런 그 영상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역학조사 시스템까지도 완벽하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그 감염관리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3사 간의 그 스마트 병원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레퍼런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 안내라든지 뭐 이런 병원 내 자산 위치 추적이라든지 컨택 트레이싱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러한 서비스에도 저희 그 컨소시엄이 참여해서 많은 부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스마트 병원 확산에 좀 같이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제 적용하시는 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컨소시엄에 컨택 주시면 성실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넷에서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박상준님께서 질문하고 계셔가지고. 채팅이 불편하시면은 마이크를 뮤트를 푸시고 음소거를 푸시고 그냥 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박상준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의료정보 서비스 중에서 저희 잠시만요. 네, VIP 서비스 관련 적용하려면 인프라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지 대략 700병상 네. 얘기를 하셨고요. 700병상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와 그 방송이나 이 서비스 그 컨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컨텐츠 VOD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인프라들까지 고려를 하고 무선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뭐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패드 단말기 700병상 정도면은 그 정도나 될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이게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박상준님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인 것 같은데 인프라 자체가 AP는 이미 갖춰져 있으신 케이스인 거고 병원마다 환경은 다르실 텐데 지금 해당하시는 병원에서는 AP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거고요. 그 AP에 저희가 스캐너가 설치가 될 수 있는 병원이시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는 스캐너만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근데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스캐너를 얼마나 더 포설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돼서는 한번 방문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어러블 기기인 케이스들은 지금 일회용으로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감염, 말씀하셨듯이 소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콘은 그대로 쓰시는 거고 웨어러블 쪽 이렇게 손목에 차는 부분들을 밴드화해서 밴드를 잘라서 쓰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시고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병원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케이스시고요. 전부 다 저희가 뭐 교체를 하시든 일회용을 쓰시든 아니면 그냥 쓰시든 재활용을 하시든 방법론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남겨주시고 또 설문지를 저희가 드릴 텐데 따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추가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뭐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동길 님께서 질문 하나 더 하고 계신데요. 요거까지만 받고 넘어갈게요. 그 손동길 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그 위치 추기 엔진에 대한 부분의 정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대부분 뭐 아시는 정도시겠지만 이게 BLE 스캐너가 어느 정도까지 촘촘하게 설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일단 정밀도는 달라지게 되실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병원 쪽하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은 무선행 서비스를 하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BLE를 또 설계를 하시는 건데 이제 ROI나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AP를 데이터 설계, 센서 설계를 해서 데이터를 AP를 설치를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AP에다가 저희가 BLE를 설치를 한 다음에 서비스 정도를 보시고 이 서비스를 병원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병원이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투자를 그만하시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뭐 일부 응급실이나 뭐 수술실 그리고 특정 지역들을 내가 조금 더 촘촘하게 정밀도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좀 포설 작업을 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50cm, 50에 50, 40에 40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현재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 더 촘촘히 받는다고 하시면은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서비스는 대부분 가능하실 거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도 이 IoMT에 대한 서비스를 좀 많이 좀 보여드렸는데 현재 거기에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전부 다 실시간 서비스든 아니면 실시간이 아닌 서비스든 대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도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설문지가 나중에 나갈 텐데요. 그때 자세하게 뭐 질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S넷 발표는 끝났고요. 저희 시스코 와이파이 및 위치 기반 솔루션 DNA 스페이스 소개를 김사익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익 부장님 발표 진행 부탁드릴게요. 그 바쁘신 업무 와중에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그 무선 쪽 비즈니스 담당하고 있는 김상익입니다. 그 앞서 들으셨던 S넷과 PNT의 솔루션은 저희 시스코의 그 API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트너 그 디벨롭먼트 킷을 이용해가지고 구축형 솔루션으로 이제 위치 기반의 솔루션을 된 사례와 그 외에 응용 사례를 쭉 소개를 들으셨습니다. 시스코는 이와 앞서서 여러 가지 그 DNA 스페이스라는 플랫폼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위치 기반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와이파이 6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 기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준비하고 있는 카탈리스 9K 제품들, 와이파이 6 제품들에는 여러 가지 위치 기반에 대한 엔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와이파이 6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 고객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위치 기반의, 즉 RTLS를 기반한 여러 가지 병원에 필요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같이 응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 시스코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 6에 대한 AP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9105AX 모델 2x2 안테나를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타입의 AP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벽에 설치할 수 있는 네포트 이더넷을 갖고 있는 910AXW 모델과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안테나 내장형 모델 910AXI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와이파이 6 기반의 2x2 안테나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6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은
어떤 그 병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소규모의 와이파이 6 AP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9115AX 모델, 그 다음에 그 미드레인지급에 해당되는 9120AX 모델, 그리고 하이엔드 8x8 안테나를 갖고 있는 고성능의 안테나를 갖고 있는 9130AX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그 아웃도어형에 대한 와이파이 6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부 공간에서 잠시만요, 화면이 잠깐 끊겼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겼는데요. 네, 그 외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아웃도어형 제품도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정도의 출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병원 내뿐만 아니라 병원 외 공간에서도 이제 아웃도어형 AP 모델인 와이파이 6 AP 모델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24 AP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전체 시스코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 6 AP의 포트폴리오는 다 BLE 내장형, 또 추가적으로 그 IoT를 확장할 수 있는 USB 포트가 확장 포트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들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 RTLS, 리얼타임 로케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설명드려졌던 여러 가지 아키텍처 플랫폼과 응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병원에 맞는 플랫폼 서비스를 완성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P의 성능과 굉장히 비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탈리스트 9100 시리즈,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9105AX 모델부터 9130 모델은 이 RTLS를 최적화할 수 있는 AP, BLE 내장형 모델을 다 탐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자산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헬스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응용 플랫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타사 벤더보다 그 AP 안에 그 더커 플랫폼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앱 호스팅이라고 시스코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AP 안에 앱 기반 형태로 해가지고 앱 호스팅을 더커에다가 앱을 올릴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뒷단에 붙어 있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좀 더 라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AP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제공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스페이스를 더커, 즉 그 스토리지 플랫폼이 AP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들으셨던 내용들은 결국은 구축형 모델이 되겠죠. AP와 컨트롤러, 그다음에 시스코가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파트너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결국 구축형 모델로 되어 있는 모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축형 모델과 클라우드형 모델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코는 이 클라우드 형태의 모델, 즉 DNA 스페이스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개발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위치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버들도 굉장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어떤 그 도입 비용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DNA 스페이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레디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P와 컨트롤러만 있으면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간계 서버와 EML 서버를 연동해가지고 위치 기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럼 클라우드에서는 그것들을 지원하느냐? 네, 당연히 지원하죠. 다만 그 위치 기반에 필요한 위치 분석 엔진은 클라우드에 있을 뿐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한 API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기존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9800의 컨트롤러, 그다음에 와이파이 6 AP, 그다음에 DNS 스페이스 커넥터가 중간에 이제 미드레인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DNS 스페이스는 시스코가 VM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도 하나입니다. 또 하나 클라우드 형태의 DNS 스페이스도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약간 복잡하고 있는 어떤 온프라임 타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더 라이트하게 바로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시스코가 두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DNS 스페이스는 결과적으로 앱 기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S 스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병원에 맞는 서비스들을 선택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모바일 단말기에서 뭐 구글 스토어 그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앱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모바일 폰에다 인스톨 하시잖아요. 이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S 스페이스가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기존의 시스코의 에어로넷 제품뿐만 아니라 머라키 제품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들도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NS 스페이스는 라이센스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S 스페이스 C, 그다음에 DNS 스페이스 익스텐드, DNS 스페이스 액트 이 세 가지 라이센스 옵션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DNS 스페이스 앱에는 현재 지금 앞서 들으셨던 뭐 그 피플앤 테크놀로지 위치 기반의 엔진도 앱 기반 형태로 공식적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방문자의 뭐 관리라든지 뭐 셀프 체크인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기존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DNS 스페이스에서는 코비드 19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문자에 대한 캡티브 포탈 기능이라든지 뭐 셀프 체크인, 그다음에 임팩트 어널리틱스, 뭐 컨택트 트레이싱 같은 것들 다양한 플랫폼들이 앱 기반으로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시스코도 위치 기반에 대한 솔루션, 즉 CMX라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CMX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 기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CMX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바일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플랫폼들이 각각의 펑셔널하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DNS 스페이스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플랫폼을 하나의 통합된 아키텍처로 완성을 했고요. 소개해 드렸던 여러 가지 API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플랫폼 아니라 파트너가 개발해놓은 플랫폼, IoT 플랫폼들을 DNS 스페이스 기반에서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 지금이 달라진 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라이센스 궁금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시스코가 판매하고 있는 와이파이 6 제품에는 이 세 가지 라이센스 옵션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DNA 에센셜 라이센스, 그다음에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그다음에 DNA 프리미어 라이센스가 있고요. 물론 각각의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옵션은 조금 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DNA 스페이스 라이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NA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이 위치 기반에 필요한 DNA 스페이스 라이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DNA 프리미어 라이센스, 좀 더 상위에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DNA 스페이스 익스텐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DNA 스페이스 C C 액트 익스텐드 IP 라이센스가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범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DNA 스페이스 C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떤 그 위치 기반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패턴, 그다음 실시간 분석, 그다음 위치 분석, 그다음 이것들을 도식화해가지고 어떤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오픈 로밍 같은 어떤 로밍 서비스도 지원하는 게 DNS 스페이스 C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DNS 스페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C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액트가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포탈 기능, 웹 포탈 기능들을 별도의 개발 플랫폼 필요 없이 이 스페이스 액트 라이센스에서 쉽게 생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는 어떤 그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쉽게 포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병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익스텐드 라이센스는 여러 가지 별도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는 게 바로 DNA 스페이스의 익스텐드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AP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서 그 중간 레벨의 라이센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DNA 스페이스 C 라이센스 이상부터는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DNA 스페이스의 대시보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설정 및 운영 관리, 그다음에 어떤 보안성에 대한 BL에 대한 연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콘에 대한 그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 자체도 때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별도의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시보드 통해 가지고 이 배터리에 대한 상태 정보 모니터링도 DNA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AP에서 제공하는 BLE뿐만 아니라 어떤 음영 지역, 그 AP를 모든 지역에 설치하면 좋은데 AP를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 이제 비콘 같은 것들 별도로 설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 AP하고도 그 설정 및 모니터링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콘 관리도 다 하실 수 있다는 점이 DNA 스페이스의 대시보드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API를 통해서 구축형으로 하셨을 때는 구축형에 대한 API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머라키 솔루션도 DNA 스페이스 플랫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머라키가 갖고 있는 그 MV 카메라, 그렇죠? 어떤 영상 관리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방문자들에 대한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마스크를 뭐 안 했는지, 아니면은 뭐 턱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약간 좀 불량하게 썼다. 뭐 이런 것까지도 그 MV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다 디텍션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병원에서도 이 백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에 대한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온도 센서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그 백신에 대한 온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 어떤 백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백신을 이제 뭔가 출입을 하게 되죠. 백신을 사용하는 어떤 냉장 시스템을 이제 뭐 출입을 개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MT 센서를 통해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물론 MV 카메라 연동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얼마큼 출입을 했는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보안 관리도 다 MT 센서라든지 MV 스마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우 편리한 기능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병원의 백신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DNA 스페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맵 정보를 제공하죠. 여러분 그 시스코가 갖고 있는 그 프라임, 그렇죠? 기존의 무선의 NMS를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DNA 센터의 어슈런스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한 정보를 DNA 스페이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맵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어떤 위치 기반의 어떤 그 트레이싱들이 다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연동성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 2, 3 그렇죠? DNA 스페이스를 선택하시고 DNA 스페이스에서 맵 업로드에 대한 옵션이 나오면은 프라임에서 가져올 거냐, DNA 센터에서 가져올 거냐 이런 부분들만 선택을 하시면은 맵 데이터는 스페이스 안에서 모두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뭐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로케이션 사용자 정보, 뭐 태그 정보, 또 필요하면은 이런 것들을 월별로 데이터를 소싱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대시보드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 응용 플랫폼하고도 머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별도의 플랫폼, 병원이 갖고 있는 별도의 플랫폼과 모자했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다 스페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온프라임 타임으로도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치 분석 기능, 그렇죠? 사실 예전에 그 CMX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대시보드 형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겠지만은 상당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매뉴얼하게 좀 보시려고 하시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들을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게 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실예를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CMX에 대한 개발자는 이제 인도 분이 이제 그걸 개발을 하셨고 사실 이제 인도 분들의 엔지니어 성향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DNA 스페이스나 DNA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미국 감성, 좀 더 그 GUI를 좀 심플하게 하고 좀 사용자가 좀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좀 비주얼리틱하게 이렇게 좀 약간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DNA 스페이스에 대한 뭐 데모 같은 것들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주얼틱하게 좀 스페이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위치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캡티브 포털을 이용해서 셀프 체크인 같은 것들도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뭐 방문자가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죠. 병원에 가면 온도 체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발열이 없냐, 해외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병원에 방문을 하면 병원의 인프라에 우선에 접속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털 서비스를 받아서 아니면 병원이 제공하는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셀프 체크인 같은 것들도 미리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NA 스페이스는 시스코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다양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갖고 있고 필요하면 그것들을 API를 통해 가지고 온프라임 타임에 정보를 내려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대시보드를 여러 가지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객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선택을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 데이터를 응용한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편리하게 좀 이렇게 쉽게 또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DNA 스페이스를 좀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DNA 스페이스 플랫폼 안에는 그 시스코의 에어넷뿐만 아니라 그 머라키의 솔루션도 MV나 아니면 MT 같은 센서 같은 것들도 다 연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게 커다란 DNA 스페이스 플랫폼 큰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은 딱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정확히 맞췄네요. 그렇죠? 예. 혹시나 그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 좀 세션을 좀 많이 만들어서 머라키 솔루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 DNA 스페이스에 대한 좀 딥다이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PNT 솔루션, SNS 솔루션들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좀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좀 많은 업무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해드렸고 필요하신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면은 저희한테 그 별도로 방문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오늘 이제 최근 정부에서 스마트 병원 관련해서 굉장히 뭐 투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도 조금 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 화두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고, 병원들이 지금 뭐 선정된 병원도 있고 내년을 네. 기약하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스마트 병원이라는 그 화두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 조금이라도 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걱정을 덜어드리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저희 방문 요청을 해주시면 오늘 세션 가지고는 너무 좀 짧았기 때문에 네. 방문해서 각 병원에 맞춘 상황에 뭐 솔루션들을 전달드리고 뭐 필요하면 예산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EDM은 감사 메일은 바로 나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할 건데 거기 응대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좋은 선물로 준비했으니 꼭 모두 빠지지 마시고 그 설문조사는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감사 메일을 보내드릴 때 거기에 몇 가지 링크를 첨부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스마트 감염 관리에 대한 페이지를 저희가 최근에 시스코 코리아 포털에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해외 사례 같은 거라든지 시스코 갖고 있는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시면 마스크 2장 쓰고 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가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또 의료계에 계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크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얼굴 뵙는 날까지 뭐 잘 지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